더블록 시편 초창기 식민지 시절의 모습. 1801년에 아이들을 고아원같이 돌봐줄 학교를 세웠는데 그 이유는 여자가 부족하자 여자 한 명이 남자 여럿을 데리고 사는 것을 묵인해주면서 애를 많이 낳게 하려는 정책에서 나온 것이다. 순번을 정해 밤에 오는 남자와 낮에 오는 남자가 있어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 문제가 되므로 나라에서 아이들을 맡아 키우게 되었던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생각도 못할 일이지만 그 당시는 성문제 해결을 이런 식으로 풀어나갔다고 한다. 이것을 본 영국 여성 국회의원이 런던의 창녀촌에 가서 호주에 가서 살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선전하고 호주까지 가는 비용을 나라에서 부담해줘 많은 창녀들이 호주에 와서 큰 돈을 벌어 부자가 된 것이다. 나중에는 여자 문제를 원주민에게까지 뻗쳐 원주민 여인을 창녀로 만들고 면역력이 약한 원주민 여인들이 임질, 천연두 등으로 죽어가게 되었다. 월리안 블랙 어이 호주 총독이 된 1808년 호주는 영국 교훈이 귀에서 농산물을 살 때 돈 대신 넘주를 쓰는 물물 교환을 했다. 그런데 군인들이 넘주를 수입해와 아주 비싸게 팔게 되므로 민간인들이 피해를 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브렛어이 총독이 넘주의 통용을 금하자 재력을 가진 군인 지주들이 반기를 들어 총독을 1년간 가두었다가 영국으로 보낼 때 총독이 태즈마니아로 도망쳐 영국 정부에 탄원했으나 영국 정부는 맥큐리 총독을 임명하게 되어 할 수 없이 영국으로 돌아가 나중에 해군 제독이 되었다. 맥카레 총독은 11년간을 호주를 통치하면서 많은 일을 했다. 죄인 취급법을 개정, 모범수는 특별 혜택을 주고 형기를 마친 죄인 2명의 재판관으로 임명을 하기도 했다. 그가 지금의 시드니를 만들기 위해 도시계획을 할 때도 죄인 출신 건축설계인 프란시스 그린웨이를 주건축기사로 임명하였으며 자기 주치의도 죄인 출신 윌리엄 레드폰을 고용했다. 그러나 부자들이나 군인 지주들은 이런 총독의 행위를 아주 싫어해서 마찰이 생겼으나 이에 굴복하지 않고 1815년 농토 확장을 위해 브루마운틴 넘어 강이 흐르는 베더스트를 개발, 시가지를 만들고 1821년에는 북쪽을 개척하여 포터, 마쿠오리를 개간, 도시를 세우고 농토를 확장해 나갔다. 많은 학교를 세워 자라나는 아이들을 교육시켰으며 물물거래를 없애기 위해 은행을 만들어 동전을 쓰게 했다. 특히 시드니 시가를 현대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도시계획을 해서 지금의 조지 스트리트를 그 당시 영국 국왕의 이름으로 피터 스트리트는 그 당시 영국 수상의 이름으로 개통하고 그 외에도 거쳐간 총독 이름을 따서 필립, 헌터, 킹, 메카리로 거리 이름을 만들었다. 메카리 스트리트는 개나 염소, 돼지를 다니지 못하게 하고 술주정권도 없도록 했다. 지금도 길거리에서는 술병을 가지고 다니거나 술 취해 비틀거리면 경범죄로 벌금형을 내려 길거리에 술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을 볼 수 없다. 또 시드니 병원을 건축하고 하이드팍에 군대 막사를 짓고 세인트 제임스 교회를 1819년에 시작하여 1824년에 완공하였으며 시드니 등대와 타운홀도 나무로 된 것을 현대와 같이 돌로 개축을 했다. 특히 윈소와 리치몬드를 위성도시로 개발해 나갔다. 호주의 1830년대는 농토 확장으로 인한 위성도시 건설로 인해 영국의 이민자를 열망하게 되었다. 특히 건축관계 직업인 목수, 미장이, 기와장이와 대장장이들이 필요했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여자들이다. 남자 4명 중 여자 1명이 남녀 비율이라서 사회 문제로 남자들의 성문제 해결이 시급했으며 여자 부족으로 인구를 늘릴 수가 없었다.
그 당시 영국과 아일랜드, 스코틀랜드는 굶주림으로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들에게 호주는 하루 세 끼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나라로 부각되고 있었다. 그러나 호주 이민을 꺼리는 이유는 가족을 데리고 가기 어려운 환경과 호주까지 오는데 6개월이 걸리는 항해가 두려웠고 미국이 더 호주보다 좋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영국 정부는 호주 이민자 희망자에게는 배삭을 부담해주고 정착권까지 주게 된 것이 영국이 인구 과잉으로 인해 식량난을 겪고 있었으며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는 흉년이 들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런 결과로 영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호주 이민자들이 늘기 시작했을 때 금강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1815년 브루마운틴에서 일하던 죄인 한 사람이 금덩어리를 가지고 왔다. 그러나 감독은 금이 아니고 주석이라며 일을 안 하고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왔다고 매를 때리는 형벌을 주었다. 자연상태의 금덩어리는 전문가가 아니면 알아보기가 어려워 금을 얻고도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다. 1990년대 시드니의 한 대학생이 브루마운틴 산속에서 소변을 큰 돌덩이에 봤는데 돌이 누런 속으로 변해 이상히 여겨 자세히 살펴보다가 호기심에 들어보니 굉장히 무거워 혹시 금이 아닌가 하고 힘들여 가지고 와서 전문가에게 보이니 시가로 10만 불이 넘는 순금 덩어리여서 횡재를 한 기사가 난 것처럼 모르는 사람은 알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이런 노다지가 있는데도 전문가가 없어서 묵혀두었다가 1823년 제임스 맥브리온 측량 기사가 베더스트 근처 산속에서 금맥을 발견하고 보고했으나 자연성에 없는 금맥이라고 여겨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1851년 미국에서 금강을 하던 에드워드 하먼드 행그로버가 베더스트에 와서 금맥을 보고 대단히 놀라 호주 식민지 정부에게 보고하고 이로 인해 금강 발굴이 시작된 것이다. 이 소문이 세계로 순식간에 퍼져 300명의 금 캐는 광부가 모여들게 되었다. 시드니는 도시건설로 노동력이 부족하여 고민 중인데 금강이 발견되었다는 소문으로 너도 나도 금강으로 몰려들어 경찰까지 동원하여 금강으로 가는 사람을 체포하였으나 일확천금에 눈이 어두운 사람들을 막을 길이 없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면허 제도를 만들어 허가를 받아야 금을 캘 수 있게 까다로운 규제를 만들었다. NSW주 외에도 빅토리아주에도 금강이 발견되고 버니용, 바렛, 마운틴, 알렉산더, 캐스터민, 벤다고 등에도 금강이 발견되어 뱃사람도 배를 버리고 대장장이도 목수도 양치는 목동도 경찰관까지도 직업을 버리고 금강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으며 유럽에서 미국과 중국에서도 금을 캐기 위해 목숨을 걸고 몰려오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1852년에서 1862년 10년 사이 유럽에서만도 50만 명이 모여들었고 그 외에도 캐나다, 중국, 미국 등지에서 모여들었으며 그 후 1901년 통계에 나온 숫자를 보면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68만 명, 유럽 각지에서 7만 8천 명, 중국에서 2만 7천 명, 뉴질랜드에서 2만 6천 명이 와서 총 인구가 300만 명이 되었다. 장비도 없이 산과 곡괭이만 가지고 땅굴을 파고 살면서 산속을 파고 들어간다고 해서 광부를 디저라고 불렀으며 전투하는 군인이 방공호를 파는 것과 비슷하게 보여 지금도 군인을 디저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친구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금강의 소문은 점점 전 세계로 퍼져 뜬구름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호주에 몰려오게 되었다. 1850년 사람도 별로 살지 않던 빅토리아주가 금강 발견으로 크게 번성하여 시드니를 앞서가게 되었다. 특히 영국에서 보내온 우편물도 멜번에서 먼저 배달되고 나서 시드니에 배달되었다. 1854년 라트로브 총독의 후임으로 찰스 호템 총독이 부임하자 금강 면회세를 더욱 인상하고 거두어들였으며 금강 지역에 경찰을 파견하여
면허증 검사를 철저히 하였다. 금강은 파는 대로 금이 쏟아져 나오지 않는다. 금맥이 있다 하더라도 호박에 덩굴을 뻗어나가다가 군데군데 호박이 열리듯이 작은 금맥줄을 따라 파들어가면 어느 한 부분에 큰 금덩어리가 나오는 것이다. 파고 또 파도 작은 금맥줄은 나오나 노다지는 쉽게 잡히지 않는 것이 금맥의 특징이다. 그래서 수십 기를 파들어가야 하고 그 소요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금을 파러 온 사람들은 금이 나오지 않으면 시리에 빠져 있게 되며 물도 없는 산속에서 병들어 사망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면허세는 갈수록 올라가고 경찰이 매주 2번씩 와서 면허증을 보자고 하는데 수십 길이나 되는 지하에서 면허증을 보여주기 위해 올라와야 하므로 이런 불편을 완화해달라고 금강개혁연맹을 만들어 정부에 항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해 10월 멜번에서 112km 떨어진 발리캣에 있는 머리카 호텔에서 술을 마시던 광부 제임스 스코비가 호텔 주인인 제임스 벤트리에게 맞아 죽은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재판관과 검찰을 매수해서 무죄가 선고되자 광부들이 호텔에 불을 질러 버렸다. 이로 인해 총독이 무마하기 위해 호텔 주인을 살인죄로 체포하는 대신 호텔에 불을 지른 광부도 수감을 하자 이를 항의하는 데모가 일어났으며 동료 석방이 거절되자 개혁연맹의 투쟁은 더욱 커져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군대와도 충돌을 하게 됐으며 특히 아이러시 계통의 광부들은 군인 마차를 넘어뜨려 군수물자를 훔치고 총과 대검도 빼서 대항하다가 군인 한 명을 죽였다. 그 다음날 총독을 만나고 온 대표들이 회담 결과를 발표할 때 모여든 사람이 10,000명이 넘었으며 영국기 대신 지금의 호주 국제 초석이 된 남십자선기를 만들어 개항하면서 영국에 정식으로 대항하는 극한 투쟁으로 금강 면허증도 다 태워버리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다. 다음은 11편 지하자원 개발편을 연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